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능동중 3학년 시험을 분석하게 된 MNS 아카데미 유리쌤입니다. 자, 이번에 능동중 시험은 총 24문제가 출제돼 있어요. 근데 전체 모두 다 객관식으로 다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이나 주관식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선생님은 중하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를 출제 빈도는 전체적으로 큰 1단원에 대단원 1단원에서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서 6문제, 그 다음에 무리수와 실수에서 5문제, 그리고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8문제,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덧셈과 뺄셈에서 3문제,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원으로 한 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서는 다항식의 곱셈에서만 맨 뒤쪽에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이지만 그 중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중상에 해당하는 거 3문제, 그 다음에 그냥 중에 해당하는 거 10문제, 그 다음에 중하,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는 분포가 좀 되어 있어요. 그 앞쪽은 그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이렇게 쭉 문제가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덧셈과 뺄셈 문제가 하나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와 실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곱셈과 나눗셈 문제들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에 대한 건 앞에 한 문제와 뒤에 2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단순하게 연산하는 문제로 23번과 24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능동중 시험을 출제한 분석을 좀 총평을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쉬운 난이도였어요. 좀 쉬웠다.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많다 이렇게 하는 그 단원 자체가 연산이 많은 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다 보면 고배점이어도 크게 접근이 어렵거나 힘든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일단 작았어요. 능동중은 큰 대단원 1단원인 실수와 그 연산, 여기에서 거의 90%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가 단원이 이제 1단원에 좀 치중되어 보니까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배점이 높은 문제 한 2-3문제 정도에서는 한 번 더 계산을 하거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도 이 또한 크게 고민할 부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로 보입니다. 평소에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실수 안 하는 거,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정리할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크게 힘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4번, 25번 같은 그 문제도 다학식의 곱셈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들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 있죠? 분배 법칙만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능동중 3학년 시험지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조금 배점이 높거나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2문제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5번 문제가 굉장히 좀 알아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루트 20-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대. 이거 잘 봐야 되는 문제들이었죠. 그렇죠?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이거 잘 보라고 우리 MNS 아카데미 친구들한테는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 20-a,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60,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b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y라고 한다. 이랬을 때 x와 y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우리가 20에서 어떤 수 a를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20보다 작은 뭐를 알아야 되죠? 제곱수를 알아야 되죠. 그죠? 20보다 작은 제곱수는 누가 있을까? 1의 제곱이니까 1.
다음에 2의 제곱은 뭐 4. 그 다음에 3의 제곱 9.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이런 꼴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애가? A가 작아야 돼요.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20보다 작은 수 중에서의 가장 작은 제곱수인 1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0-A가 16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A는 A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X라고 한다 그랬죠? A가 아니라 사실은 X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분의 60, 루트 B분의 6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이런 제곱수의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을 뭐 해야 돼요?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왜? 얘가 자연수로 어떻게 탁 나오려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B분의 60이 뭐가 돼야 돼요?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자. 그럼 B분의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여기처럼 뭔가 빼는 게 아니라 얘를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제곱수가 되게만 하면 되니까 요 3하고 5, 그쵸? 얘는 2는 지금 짝짓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제곱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3하고 5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B로 이렇게 약분시켜주는 모양으로 돼야 돼요. 따라서 B는 뭐가 된다? 3 곱하기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Y죠, Y. 이 문제에서는 Y가 3 곱하기 5인 15가 돼야 되겠죠. 또 문제는 X 플러스 Y를 구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4 플러스 15인 얼마예요? 19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합니다. 이때 nx, n5부터 n15까지의 합을 구하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루트 5부터, 그죠? 루트 5의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n5는 뭐가 될까요? 루트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1과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개 이렇게 되겠죠. 2개인 게 어디까지 될까요? 루트 8까지니까 n 8까지가 되겠죠. 얘도 2가 되죠.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인 것은 5, 6, 7, 8이니까 4개죠. 그죠? 그 다음에 n 9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15까지 가야 되죠. 근데 n 9는 루트 9니까 3이 되겠죠. n 15도 마찬가지로 3이죠. 루트 16, 그러니까 n 16이 되는 순간 얘는 자연수의 개수가 4로 바뀌죠.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인 거는 몇 개예요? 개수 15 빼기 9 하면 6이죠. 하나 더 하면 되니까 7개죠. 그래서 여기는 2, 4, 8, 여기는 3, 7에 21, 두 개를 더하면 8과 21의 합인 29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능동중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해보고 주요 꼭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뭐 시험 잘 봤나요? 많이 다 100점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험은 뭐 쉽게 나왔건 어렵게 나왔건 간에 심적 부담감이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시험은 제곱근과 다항식의 곱셈으로 이게 끝났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그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우리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고등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또 한 번 더 나오는 단원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단원들로 기말고사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말고사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